안녕하세요. 구주차는 딥러닝 텐서플로어입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에서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의 은익층이 여러 개로 구성되는 심층 신경망 구조를 알아보고 패키지 텐서플로우를 사용합니다. 음성과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추천 시스템, 금융 사기 방지 등 복잡한 분야에서도 응용됩니다. 구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차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딥러닝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텐서플로우 모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딥러닝,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 저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만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두뇌 모방해서 학습시킨다는 거 기억하시죠? 뉴런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모방을 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찾고 이 패턴을 사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딥러닝 모델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은닉층이 한계 있는 심플한 모델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은닉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연산에 대한 부하도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여기서 보시면 기계학습하고 딥러닝을 좀 비교를 해놨어요. 간단하게 딥러닝은 GPU라는 하드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그래픽 처리하는 CPU 같은 거예요. 그래서 GPU는 굉장히 단순한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PC에 보면은 CPU 하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큰 연산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GPU는 짜잘한 나눠진 연산들을 빠르게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인공지능 할 때는 굉장히 GPU가 유용하기 때문에 요 GPU를 사용을 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해요. 레이어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PC상에서 실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더 큰 서버 또는 학교에 있는 인공지능 실습이 가능한 서버를 이용을 한다던가 또는 다음 주차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글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딥러닝을 실습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하게 머신러닝, 딥러닝 보시면 포함 관계가 이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들어있었잖아요. 예전에 이거 그림 기억나시나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고, 그쵸? 그리고 이게 머신러닝이고, 얘가 딥러닝. 이게 기억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이 조금 더 진화된 상태가 딥러닝 이렇게 기억을 하실 텐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죠?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특징 추출도 사람이 했었어요. 그래서 특징을 다 추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모델을 넣어주면 결과를 도출해 줬었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특징 추출 자체도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특징 추출 자체부터도 자동화돼서 알고리즘화돼서 처리가 되는 형태 좀 더 진화가 된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계속 얘기 듣고 있죠. 뒤에는 CNN, 아래는 이거 계속 듣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이미지 처리에 특화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얼굴을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미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요 컨볼루션층과 풀링층으로 CNN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컨볼루션층이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특징을 압축하는 역할을 이 풀링층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잠깐 보시면, 그죠? 그래서 배라는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을 하고 이 특징을 또 압축하고 이 과정을 저희가 이 과정을 쌍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2번을 반복을 했지만 몇 번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작게 나눠져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작게 잘린 세분화된 것들을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ReLU 또는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볼게요. ReLU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드러운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그모이드는 결과가 나올 때만 값이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이하,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기준값 이하면 결과를 버리고, 그죠? 그 이상이 될 때만 결과치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매끄럽게 깔끔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RNN. RNN은 순환신경망이라고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개념 정도만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 그림 하나 기억해 주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처리한, 그렇죠? 은닉층에서 처리한 결과가 그 다음 은닉층의 결과로 이렇게 화살표 있네요. 결과로 다시 재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앞에 결과를 가지고 하니까 앞에 결과에서 쭉 이어지는 결과를 도출해낼 때 편하겠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라든지 음성 인식 또는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할 때 RNN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앞에서도 좀 설명드렸지만 요 자연어 처리할 때,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누적된 시계열 정보를 미래 예측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라든지, 그죠? 이런 거 활용을 할 때, 앞에 데이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겠구나 예측하기가 쉽겠죠. 앞에가 온도가 11도였는데 갑자기 영하 10도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데이터를 도출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때는 이 RNN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사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거는 뭐 제가 이 셀바스 AI 인공지능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순환신경망을 사용을 해서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된 예측 모델을 탑재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의 건강에 대해서 예측해서 결과를 도출해주고 있고요.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죠. 그래서 고장에 대한 예측할 때 딥러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자율주행 때도 이미지 인식 쪽에서 CNN을 쓰겠죠. 이미지 인식 쪽에서, 또는 우리가 음성 인식을 하잖아요. 이거 뭐 찾아줘, 뭐 앞에 정차해줘, 주차해줘 라고 음성으로 명령을 할 때는 RNN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음성 인식을 제공하겠죠. 사용자 편의 기능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 개발 담당자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모델을 고도화시키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모델 생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요즘 헬스 데이터 진단 쪽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흑색종을 판정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났으니까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스마트 헬스케어 쪽 지식 넓히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진단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출력 정보 90% 이상이 전문가 소견과 일치한다고 하지만 뭐 그 10%의 위험성을 남겨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의사에 대한 판정의 보조수단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출처 확인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텐서플로우 실습 저희가 실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텐서플로우 실습하기 전에 앞서서 GPU라는 환경을 사용을 해서 딥러닝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PC에서는 지원을 안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굉장히 축소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구글에서 원격에서 웹 환경에서 이렇게 파이썬을 실행을 시켜서 딥러닝을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링크를 적어놔 봤습니다. 우선은 들어가셔서 무료로 GPU를 사용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할 수 있고요. GitHub
써보셨나요? GitHub 활용을 해서 코드 연동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이트 방문하셔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학습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학습하기에서 추천 예시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들어가시면 한글 번역이 있잖아요. 한글 번역하시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CNN을 활용한 실습할 건데요. 우리가 오늘 할 건 뭐냐면 개와 고양이 이미지 분류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건 캐글이라는 곳에서 챌린지를 했었던 데이터고요. 보통 25,000여 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분리돼서 들어 있어요. 개와 고양이 이미지가.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축소된 이미지를 쓸 거고요. 풀 데이터는 이 사이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실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와 고양이 이미지 분석을 할 거예요. 조금 그림으로 결과가 올라오니까 저희가 좀 학습할 때 재밌긴 하겠죠?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import OS 라는 걸 할 건데요. OS가 뭐냐면 그냥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PC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을 쓸 수 있게 임포트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임포트 하고 우선은 제가 요 개와 고양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캐글에서 했었던 챌린지를 했었던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큰데 이 데이터를 조금 줄여놓은 형태를 가지고 실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제 경로에 좀 풀어서 압축을 풀어서 넣어뒀거든요. 경로는 이렇게 제 PC니까 실습하실 때는 각자 만들어 놓은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 디렉토리 넣어주고요. 이 안에 폴더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별도로 들어있으니까 제가 요거 베이스 디렉토리에 트레인 밸리데이션 이렇게 폴더가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경로를 한번 볼게요. 제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개 이미지 별도로 고양이 이미지 별도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트레인 디렉토리에 캐츠, 그 다음에 독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한번 경로가, 실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요거 밑에 구주차 밑에 트레인 데이터, 캣, 독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불러올, 이미지를 불러올 데이터 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또 똑같은 작업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경로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기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불러올 준비를 했고요. 경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은 디렉토리 또 이렇게 프레임 fnames 해가지고 넣어줬어요. 여기는 뭐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자, 파일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져 있는지 이렇게 5개 보여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고, 자,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지금 1000개로 되어 있잖아요. 예, 데이터를 제가 1000개씩 줄여놓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게 25,000개 정도씩 데이터가 들어있을 텐데 실제 캐글에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거 말고 트레이닝 데이터 100개,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몇 개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면 500개씩 이렇게.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1000개씩,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 500개씩 들어있는 데이터셋을 저희가 확인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매플로립을 저희가 쓰는데 매플로립을 지금 하는 실행창에서 바로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라인이라는 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실행하면 그 바로 밑에 이미지가 올라오도록 저희가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 준비는 다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아직 불러온 상태는 아니고, 그죠? 데이터 경로 지정하고, 그죠? 어디에 얼만큼의 데이터 있다 지정까지 했고, 이제 저희가 그림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맵플로립에 있는 이 이미지라는, 그죠? 이미지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트 볼 수 있는 파이플롯도 저희가 임포트를 해줬어요. 자, 여기까지 준비됐어요. 그러면 실제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건데 라고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볼 수 있는, 그죠? 코드예요. 그래서 한 번에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4x4, 4개씩 4개씩 보겠다는 거죠. 가로로 4줄, 세로로 4줄 이렇게 보겠다. 그리고 자, 사이즈 이렇게 하겠다. 고양이 데이터, 그다음에 강아지 데이터 별도로 가지고 와야겠죠. 들어있는 데들이 다르니까, 그죠? 캣, 도. 그래서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양이, 그죠? 가로 4개, 그다음에 밑에 2개는 강아지 그림이죠. 이렇게 4줄 해서 그림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웹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사이즈 맞춰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 그림 가지고는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학습을 시키고, 강아지 그림을 보여주고 이거는 강아지야 라고 학습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CNN을 가지고 이미지를 분석을 할 거예요. 우리가 뭐 RNN도 배웠고 DNN도 배웠지만 CNN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델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텐서플로어에서 제공을 해주는 텐서플로어의 케라스에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CNN 모델을 구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텐서플로우를 임포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텐서플로우 임포트 했습니다. 자, 텐서플로우는 항상 시간이 좀 걸려요. 그죠? 그리고 임포트 하는 동안 저희가 지금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자, CNN은 어떤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나요? 그죠? 컨볼루션하고 풀링 층으로 단계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합성곱이라고 하는데 CNN은 합성곱 모델을 만들 때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풀링 레이어를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구성을 몇 단계를 거치냐에 따라서 그죠? 피처들이 점점 작아지고 많아지겠죠. 그래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컨볼루션 레이어를 2개, 3개를 만들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맥스 풀링 해가지고 풀링 레이어도 3개. 3번 돌린다. 3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eLU를 썼네요. 그쵸? ReLU 설명드렸었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댄스 넣어주고, 댄스에서 끝에는 이제 시그모이드로 결과를 하나 도출해서 보여줘라 라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죠? 모델 만드는 거는 이렇게 잘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 모델이 잘 컴파일이 돼서 데이터까지, 피팅까지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요약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파람이라고 해서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컨볼루션 넘어갈 때마다 계속 늘어나요. 그죠? 이게 뭐냐면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면서 피처에 대한 사이즈는 작아지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피처 개수는 굉장히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분리를 해가는 거죠. 그 CNN 수업할 때 보여드렸던 이미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델까지 만들었고요. CNN 모델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델을 컴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옵티마이저를 RM 옵티마이저를 좀 쓰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임포트를 한번 해줘야겠죠. 텐서플로우 안에 들어있어요. 옵티마이저 안에. 자, 그리고 컴파일을 여기에 맞춰서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옵션들은 하나씩 바꿔보세요. 옵티마이저도 한 번씩 바꿔보고, 옵티마이저에 있는 러닝 레이트도 한번 바꿔보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파일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컴파일 진행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전처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 앞선 이미지에서 패션 에메니스트 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저희가 흑백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도 이미지 전처리가 좀 들어가지게 됩니다. 학습을 할 때 0, 1 데이터로 만들어서 스케일을 좀 조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모델 피팅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요거만 좀 보세요. 지금 10으로 되어 있죠. 10번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게 10번 돌려서 학습에 대한 정확도가 얼마나 나올지는 담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있던 이제 코드에서는 샘플로 지어지는 코드에서는 뭐 100번 돌려라, 1000번 돌려라 이러는데 우선은 저희는 시간 관계상 10번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번의 에포크가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로스율도 높고요. 정확도가 아주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쵸? 자, 지금 기본적인 트레이닝은 54%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63%부터 시작을 한 거죠. 쭉쭉쭉쭉 하면서 증가가 됐네요. 그래서 와, 최고 97%까지 올라간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만 수치로만 보면 우리가 결과를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확도랑 손실도를 한번 볼 건데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자, 매플로립 이용을 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매플로립 임포트 했고요. 자, 정확도랑 로스율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변수에다가 집어 넣어 줬고요. 플롯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보셨나요? 저희가 돌릴 때마다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그래서 0에서 그쵸 여기 10까지겠죠. 그래서 0에서 증가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트레이닝 정확도는 쭉 올라갔고 밸리데이션 정확도는 뭐 크게 차이가 안 보이네요. 자, 그 다음 로스율도 한번 볼게요. 로스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도가 올라가면 로스율은 떨어지겠네요. 그죠? 그쵸? 보시면 지금 트레이닝 로스인데 처음에 굉장히 높았다가 쭉 떨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래프로 보면 가시화해서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지금 학습까지 시켰어요. 그러면 얘가 정말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든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해서
이미지 4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정말 잘 알아맞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가 좋아하는 진돗개 사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면 얘가 정말 고양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지 강아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결과에 따라서 그림을 판정을 하면 프레딕이죠. 그래서 프레딕을 해서 얘가 0보다 크게 나오면 그죠? 강아지입니다 라고 할 거고 아니면 고양이입니다 라고 결과를 돌려줄 거예요. 자, 뭐라고 나오나요? This is a dog 나오네요. 맞췄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한 번에 좀 해볼게요. 코드는 똑같아요. 코드는 똑같고요. 제가 가지고 온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볼까요? 2로 바꾸고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임포트 부분은 좀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양이 그림이에요. 귀엽죠? 얘는 This is a cat. 오, 맞췄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 다 맞추면 좋겠는데 저는 실습했을 때 하나 틀리게 나왔었어요. 세 번째 이미지는 한번 볼까요? 자, 오, 맞췄네요. 그죠? This is a cat. 그죠? 각각 다른 이미지를 넣어주고 있는데 지금 결과를 맞춰서 도출을 해주고 있네요. 다음 네 번째 이미지. 네 번째까지 맞추면 굉장히 적중률이 높겠죠. 네 번째 이미지 한번 보고 실습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This is a dog. 독 맞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네요. 이렇게 저희가 CNN 모듈 구성했고요. 강아지랑 고양이 이미지 학습시켜서 확인하는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학습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딥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앞서도 계속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DNN, CNN, RNN에 대해서 좀 구성도, 구조도라고 해야겠죠. 구조도도 같이 보면서 CNN 같은 경우에는 이 컨볼루션 층하고 그죠? 풀링 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RNN 같은 경우에는 순환을 한다. 앞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 다음 연산할 때 입력값으로 넣어주게 된다. 이 개념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콜앱 무료로 GPU 한번 써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한번 사이트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9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